이번에는 추세 그리고 지지와 저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컴퍼니의 대표 애널리스트 김희관입니다. 오늘은 추세, 지지와 저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컴퍼니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리딩방 급등주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드리면서 장안의 쏜세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만큼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연일 급등주들을 발굴해서 추천해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리딩 내용 잠시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일단 이 우선주, 스펙주들 시장 흐름들이 아주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지 못할 경우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스펙주가 강한 이유, 자본금이 적다. 아주 초소형 스몰캡이죠. 4억에서 10억 정도고 시총도 60억에서 200억 사이이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 스몰캡 종목들 장난치기 아주 쉽죠. 특히 청산 가치 등이 어느 정도 일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고 안정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삼성 사호 스펙 같은 경우는 상장 직후부터 가파르게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벌써 400% 정도 수익을 남기고 있죠. 그러면 지난주부터 추천했던 종목들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지난 이 한국 고스펙인데요. 한국 고스펙 한번 보죠. 2,100원에서 2,230원에 매수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2,126일이었죠. 26일 날이었는데 2,160원에 2,100원에서 2,230원까지 매수를 하자. 장중에 이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한때 급등 파동이 나왔다가 주춤거리기는 했습니다만 탄력이 둔화됐습니다만은 곧바로 이후에 계속해서 일단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오늘도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죠. 단기간에 아주 가파르게 수익들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또 다음날 27일이었죠. 26일에서 27일에도 이렇게 스펙주를 계속해서 일단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 스펙주가 시장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죠. 스펙주 키움 5호 2,100원에서 시초가, 이건 또 시초가 전에 나갔었죠. 5월 27일 추천 종목으로 나갔는데 키움 스펙 27일 시초가부터 매수를 하자, 분할 매수를 하자 라고 했는데 시초가 이하로 크게 밀리지 않았죠. 잠시 밀리다가 바로 올라서 이 종목도 역시 단기간에 40-50% 정도 올랐죠. 그리고 또 스펙주들 28일이었죠. 하루에 한 종목씩 계속 스펙주가 나갔죠. 28일에도 SK 사호 스펙주 나갔는데 26일부터 연일 스펙주를 추천했습니다. 26일부터 거의 매일 스펙주를 하나씩은 추천해드렸죠. 이런 종목들이 그만큼 현재 시장을 주도해 왔기 때문이죠. SK 사호 스펙 28일날 추천을 했습니다. 28일날 2,000원에서 2,115원대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8일날 이렇게 또 추천을 하고 곧바로 하루 만에 오늘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스펙주를 사실상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28일 마지막 날인 26, 27 그리고 18일 추천을 했고 또 오늘 수요일 보내고 나서 31일 추천을 했죠. 31일 추천을 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을 했냐면 KFES 4호 KFES 4호를 추천을 했는데요. KFES 4호 2,350원에서 2,480원까지 매수를 하자라고 9시 33분에 추천해 드렸죠. KFES 4호 역시 장중에 3,000원까지 오늘 급등을 했었습니다.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수익을 충분히 이렇게 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일단 이렇게 주가 이 스펙주들 강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만큼 수익도 단기간에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SK 사호 스펙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마감한 무료방 내용입니다만 리딩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바로 상한가 임박 직전 SK 사호
수익들이 발생했지 하루 만에 28%, 30% 가까이 상한가 매도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 스펙추를 가지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연일 계속해서 수익들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계는 급등세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항상 우리 아이컴퍼니 무리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중심을 파악하고 초기에 있는 종목들 부담 없는 수준에서 조금 더 공략을 해서 수익들을 단기간에 크게 내드리고 있죠. 벌써 초기부터 잡았다면 스펙주만 하더라도 50% 정도 수익은 며칠 만에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50% 정도 수익들을 스펙주를 통해서 3, 4일 만에 이렇게 가볍게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따라서 아직까지도 급등주를 한번 이렇게 급등주들을 제대로 한번 잡아보지 못한 분들이나 또는 여전히 원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손실이 커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아이컴퍼니 무료 리딩방을 통해서 급등주를 잡아서 원금 회복도 하고 또 큰 수익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무료 리딩방에 참여를 해서 직접 급등주를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다, 직접적으로 나도 체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래 번호 나가죠. 010-8412-5728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을 문자로 주시면 비용 부담 하나도 없이 무료로, 완전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세 그리고 지지와 저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추세라는 말은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사전적인 의미가 되겠죠. 주식 투자에서 추세라는 것은 주가가 일정한 방향, 일정한 기간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추세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주가는 사실상 쉬지 않고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주가의 고점과 저점 중에 의미 있는 두 개의 고점이나 또는 저점을 연결한 그런 직선을 추세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경우 방향선회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이런 것들이 방향선회를 하면 한동안은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추세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형 보트처럼 지그재그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방향 전환을 일단 쉽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한번 방향선회를 하면 일정한 방향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세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추세는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상승 추세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가 있겠고, 보합 추세선이 있겠죠. 보합 추세가 있겠는데 일단 이 상승 추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상승 추세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가가 오를 때는 큰 폭으로 오르고 조정을 받을 때는 폭과 기간이 적은 것을 얘기합니다. 상승 추세 때는 주가의 상승폭이 커지고 조정폭은 적고 기간도 상승 기간이 길고 조정 기간이 적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바꿔 말한다면 매수세가 좀 더 강한 편이고 매도 압력은 적다라는 것인데 상승 추세 때는 매수에 주력을 하는 구간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겠죠.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면 보합 추세도 나타날 것이고 또 하락 추세도 나타나게 되는데 하락 추세대로 나타나게 되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하락 추세의 특징은 상승 추세 때와는 반대로 하락 기간이 상승 기간보다 길고 폭도 상승 기간에 비해서 하락 기간의 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매수 심리가 취약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매도에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상승 추세 때는 매수에 주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하락 추세 때는 매도에 주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또 보합 추세도 있을 수가 있겠죠. 보합 추세는 어떤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저점과 고점이 갇혀있는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이런 매매를 하게 되는데 지선에 근접을 할 때는 매수를 했다가 반대로 저항선에 근접을 하게 되면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게 지지선,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지 라인들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들이 하락 추세로 팽팽하게 보합전을 움직이다가 하락 추세로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도에 지선을 하향 이탈할 때는 매도에
나서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보합 추세에서 박스권 상단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매도를 했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더 강하게 오르면서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는 곧바로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유연한 대응 전략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지지와 저항들을 잘 감안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앞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상승 추세 속에서 지지 라인들이 형성이 되죠. 지지 라인.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는 매수의 어떤 급수, 맥점이 있게 되는데, 매수의 급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들 어떤 지지 라인들을 확인을 하고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자칫 잘못됐을 때 낭패를 당하는 경우, 손절하더라도 손실폭이 제한적이고 짧은 부담 없는 상황에서 손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따라서 상승 추세도 조정을 받는데 지지 라인에 근접을 해서 지선이 확보가 되는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눌림목 매수와 연계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지선에 근접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 확장 국면에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게 되면 손절 관리가 되질 않습니다. 주식을 매수를 할 때 확장 국면에서 매수를 하면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 항상 매수의 맥점의 지지선과 근접을 하는 상황에 이동평균이 될 수도 있겠고, 추세선을 그어서 지지 라인이 확보가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들이 바람직해 보이고, 반면에 앞서 언급을 했던 대로 하락 추세선이 될 경우는 저항선이 작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지가 아니라 이럴 때는 반등이 나올 때마다 결국에는 상방의 저항선이 형성이 되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즘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한참 올라왔던 소닉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죠. 소닉 시스템.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될 때 흐름들을 보시죠.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될 때 살짝 하회하는 듯 했습니다만은 지수는 크게 하회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점들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지선이 한번 확인이 됐고, 또 지선이 확인이 됐고, 지선이 확인이 됐고 해서 계속해서 이런 지지선을 타고 상승 추세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반면에 일정 부분 상승을 하고 나니까 이후부터는 차익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죠. 차익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이때만 하더라도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여기서는 지지선으로 역할을 했었는데, 반대로 이제 일정 부분 상승을 하고 난 상태에서는 거꾸로 저항선으로 역할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저항선으로.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어떤 흐름에만 도달을 하면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등시마다 매도에 주력을 하는 것들이 맞겠죠. 상승 추세선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지지선에 도달할 경우는 매수, 반대로 하락 추세선이 열 경우는 저항선에 도달할 때 매도. 여기다 이제 하나를 더 써드리면 지지선의 근접시 매수. 지선이 만약에 붕괴가 됐다 이럴 때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하락 추세시는 저항선의 근접시. 부합되는 아까 박스권 매매를 했는데 지선을 하회 이탈하게 되면 하향 이탈하게 되면 매수해서 바로 매도로 돌아서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저항선에 근접을 했을 때 매도를 했다가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재차 매수로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일정 수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다가 하락 추세의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 이게 이제 또 상당히 중요한데요. 좀 전에 보면 1차 상승을 했다가 이때만 해도 저항선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거래량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돌파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러면 새로운 추세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하락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 당연히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하회하는 시점, 상승 추세대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매도로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지와 저항, 추세선을 잘 이용을 하고 그림을 또 잘 그려준다면 지지와 저항은, 지지선은
저점을 연결해 나가는 선이고 저항선은 고점을 연결해서 그려가는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와 저항들을 잘 연결을 해서 몇 점을 잡아낸다면 투자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